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연결하는 MCP 서버들을 다뤄볼 거예요. 센트리, 노션, 리니어, 깃허브, 포스트그레스QL, 슬랙이에요. 이 서버들을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서버마다 클로드 MCP 애드 명령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인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버를 인증 패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면 처음 사용하는 MCP 서버라도 인증 방식을 알면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인증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OAuth 브라우저 로그인. URL만 등록하면 끝나는 방식이고, 센트리와 노션, 리니어가 여기 속해요. 둘째, 헤더에 토큰을 싣는 방식. 깃허브이 대표적이에요. 셋째, stdio로 자격 증명을 명령에 직접 싣는 방식. 포스트그레스QL과 에어테이블이에요. 슬랙은 이 셋 모두에 해당되는 특수 케이스라 마지막에 따로 볼 거예요. 이 세 패턴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해볼게요. 인증이 전혀 없는 서버로 흐름부터 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안 됐을 때 명령이 틀린 건지 인증이 안 된 건지 헷갈리지 않아요. 클로드 코드 공식 문서 서버가 딱 이 용도예요. 문서 전체를 검색해 주는데 인증도 설정도 필요 없어요. 클로드 MCP add 그리고 transport http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클로드 이름은 클로드 코드 독스라고 할게요. 독스. 다음에 https 코드 클로드.com 독스 mcp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한 뒤에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클로드 mcp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클로드 코드 독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커넥티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뜨면 명령 구문도 전송 방식도 네트워크도 모두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관련 작업을 시켜보시면 돼요. MCP 사용 흐름을 정리하면 다 한 것 같아요. add로 추가하고 리스트로 상태를 보고 세션에서 사용해요. 이 세 단계는 어떤 서버든 똑같아요. 인증이 필요한 서버는 중간에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하는 단계가 추가될 뿐이에요. 리스트가 보여주는 상태 값은 다 한 것 같아요. 체크 표시 커넥티드는 바로 사용 가능한 정상 상태예요. 느낌표 needs authentication은 서버가 추가됐는데 로그인이나 토큰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X 표시는 서버가 응답을 안 하거나 연결이 오류를 던진 경우를 뜻해요. 일시 정지는 프로젝트 스코프가 아직 승인 안 된 상태예요. 중요한 건 느낌표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추가된 거고 단지 로그인만 하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패턴이 OAuth 브라우저 로그인이에요. SaaS의 공식 MCP 서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센트리와 노션, 리니어를 이 패턴으로 연결할 거예요. 연결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요. URL을 등록하면 일단 needs authentication이 떠요. 세션에서 /mcp를 열고 authenticate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열려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승인하면 커넥티드로 바뀌어요. 토큰은 안전하게 저장되고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여기서 핵심은 add 명령은 서버 등록까지만 하고 로그인은 세션 안에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먼저 센트리예요. 에러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OAuth 패턴의 교과서 같은 예예요. 트랜스포트 http 뒤에 센트리라는 이름과 주소를 적어요. 그 다음 /mcp에서 센트리를 고르고 authenticate를 누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하면 끝이에요. 연결되면 자연어로 명령을 시킬 수 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흔한 에러가 뭐냐고 묻거나 특정 에러 아이디의 스택 트레이스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마지막 질문 진짜 핵심이에요. 이 에러들을 만든 배포가 어떤 거냐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릴리스 데이터와 에러를 교차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직접 확인했다면 대시보드를 뒤지며 맞춰봐야 했던 걸 AI에게 단지 한 문장으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문서와 위키 서비스로 유명한 노션이에요. 명령은 센트리와 거의 동일해요. 이름과 주소만 노션으로 바꾸고 똑같이 /mcp에서 authenticate를 누르면 돼요. 연결되면 워크스페이스의 문서를 읽고 작성하게 시킬 수 있어요. 리니어는 이슈 트래킹 서비스예요. 역시 같은 패턴이고 주소는 mcp.linear.app이에요. 연결되면 이번 주 마감인 내 이슈를 보여달라거나 특정 이슈를 구현하고 상태를 in 리뷰로 바꿔달라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리니어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리니어의 MCP 서버는 OAuth 2.1과 동적 클라이언트 등록, 줄여서 DCR을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 별도로 OAuth 앱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센티케이트 한 번이면 끝나요. 반대로 지난 시간에서 봤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미리 등록하는 방식은 DCR을 지원하지 않는 서버에서만 필요해요. 두 번째 패턴이에요. 일부 서버는 OAuth 대신 미리 발급한 토큰을 HTTP 헤더에 실어서 인증해요.
GitHub의 원격 MCP 서버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먼저 GitHub 설정 페이지에서 Fine Grained 토큰, 즉 PAT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HTTP로 GitHub을 추가한 뒤 헤더 옵션에 Authorization Bearer 토큰을 넘겨요. 주소는 API GitHub Copilot.com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토큰의 범위예요. PAT는 그 자체로 GitHub 계정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ine Grained 토큰을 사용하고 클로드가 작업할 저장소에만 권한을 좁혀야 돼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보안의 핵심이에요. 이 패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보통 서버가 401이나 403을 반환하면 클로드 코드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OAuth를 띄워요. 그런데 헤더에 토큰을 직접 박는 경우에는 그 토큰이 거부되면 OAuth를 폴백하지 않고 곧장 failed로 응답해요. 토큰을 줬는데 거부당했다는 건 로그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정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GitHub 연결이 failed면 10중 8구 토큰이 잘못됐거나 만료됐거나 또는 권한이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 패턴이에요. 앞에 둘은 원격 HTTP 서버였어요. 이 패턴은 달라요. 클로드 코드가 로컬에서 자식 프로세스로 서버를 직접 띄우고 자격증명을 그 실행 명령에 실어요. OAuth도 헤더도 없어요. PostgreSQL과 에어테이블이 여기 속해요. PostgreSQL은 DBHub라는 서버를 사용해요. Transport stdio로 DB라는 이름을 지정했고 더블-D에 실제로 띄울 명령을 적어요. npx로 bytepAS DBHub를 실행하면서 DSN 옵션에 접속 정보를 넘겨요. 더블-D가 클로드 코드가 실제로 띄우는 명령이에요. 연결되면 SQL을 한 줄도 안 적고 이번 달 매출이나 테이블 스키마를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어요. 패턴 1과 2는 서비스가 권한을 통제했어요. 패턴 3에는 그런 중간 인증툴이 없어요. 따라서 클로드가 갖는 권한은 DSN에 적힌 DB 사용자의 권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앞 예시에서 리드온리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프로덕션 DB는 반드시 읽기 전용 리드온리 사용자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드랍 테이블이나 업데이트를 시도해도 DB 단에서 막혀요. MCP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DB의 권한 설정이 막아주는 거예요. 에어테이블도 같은 stdio 패턴인데 자격증명은 DSN이 아니라 환경 변수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env 옵션에 API 키를 적고 서버 이름을 입력한 다음 더블-D에 실행 명령을 붙여요. 여기서 env 옵션은 서버 이름 앞에 꼭 와야 돼요. 이제 슬랙이에요. 슬랙은 앞에 세 패턴 모두 사용하는 특수 케이스예요. 내부적으로는 패턴 1과 같은 HTTP OAuth 서버지만 슬랙이 권장하는 설치 방식은 공식 플러그인이에요. 클로드 플러그인 인스톨 슬랙 한 줄만 실행하면 돼요. 플러그인이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콜백 포트를 미리 채워두고 로딩될 때 슬랙 워크스페이스 로그인을 띄워줘요. 물론 직접 HTTP 서버로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어느 쪽으로 붙이든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승인이에요. 슬랙의 MCP 통합은 관리자가 미리 허용해둬야 개인이 연결할 수 있어요. 회사 슬랙이라면 본인 권한만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둘째, OAuth 스코프예요. 슬랙은 넓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최소 범위로 고정하는 게 좋아요. 다음과 같이 .mcp.json 파일에서 OAuth 스코프스를 공백으로 구분한 문자열로 입력해요. 이 값은 서버에서 응답하는 스코프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즉, 이 서버에서 가능한 권한은 딱 이만큼이라고 사용자가 강제하는 거예요. 비워두면 서버가 요구하는 전체 스코프를 그대로 따라요. 서버를 하나씩 붙이는 법은 봤으니 왜 여럿을 붙이는지 볼 차례예요. MCP의 진가는 서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연결됐을 때 나와요. 클로드가 자연의 요청을 보고 어떤 서버에 어떤 도구를 어떤 순서로 부를지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식 문서의 예시가 이걸 그대로 보여줘요. 지라 이슈를 구현하고 GitHub에 PR을 만들어 달라거나 센트리와 스태시그에서 그 기능의 사용량을 확인해 달라고 해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 그 기능을 쓴 사용자를 찾고 그들에게 보낼 지메일 초안까지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도구 이름도 호출 순서도 짤 필요가 없어요. 클로드가 알아서 다 정해줘요. 앞에 한 줄을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라 이슈를 구현하고 PR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3단계예요. 지라 서버에서 이슈 본문을 읽고 코드를 작성하고 GitHub 서버로 PR을 생성해요. 그런데 이게 동작하려면 지라와 GitHub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증되어 있어야 돼요. 지라는 OAuth, GitHub은 PAT 헤더로요. 인증 패턴을 구분해 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버깅이에요. 연결이 failed로 뜨면 문제가 내 설정인지 서버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HTTP 서버라면 curl 명령으로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curl-대문자 i로 서버 주소에 요청을 보내요. 응답 코드가 문제의 종류를 말해줘요. 404나 405가 반환되면 서버는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MCP 엔드포인트가 포스트만 받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401이나 403이면 서버는 살아있고 인증이 필요한 거고, 아무 응답도 없으면 URL이 틀렸거나 네트워크 문제예요. 흔한 함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인증 없는 서버로 흐름을 먼저 검증하세요. 둘째, 니즈 어센티케이션은 첫 번째 패턴에선 정상 신호를 뜻해요. 셋째, GitHub은 PAT 헤더를 사용하고 failed라고 뜨면 토큰 문제를 뜻해요. 넷째, 프로덕션 DB는 리드온리 사용자로 연결하세요. 다섯 번째, .mcp.json은 깃에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프로젝트 스코프에 평문, 시크릿을 넣지 마세요. 여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서버는 제거하세요. 제거 안 하면 연결된 서버가 몇 세션 컨텍스트에 로드돼서 필요 없는 메모리만 차지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